이상 발생 관리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정사항에서 발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공을 막 하는데 일정 두께 이상 깎으면 안 되는 거 막 그냥 기계에 오류를 해서 계속 깎아야 된다든지 그거가 이제 한두 개 하다 바로 알면은 멈추면 되는데 그거가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100개 단위로 공정을 수행하는데 막 그냥 처음에 알았으면은 가공을 도망하면 되는데 80개, 100개를 다 깎아버린 다음에야 작업자가 이제 그걸 알게 됐다든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 그리고 설비 측면에서 그리고 품질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생산을 해서 최초 생산을 걸 검사 계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원래 하기로 됐던 거랑 의도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그러면 압공정에 대해서 오토매틱한 홀드를 하거나 이거 역시 이제 인터락의 자동 스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다 이제 사전에 가장 얼리 스테이지에서 시스템이 캐치를 해서 그거를 적절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사전에 정의된 유의미한 상태의 얼람을 기준 정보 설정된 거에 준해서 알려주어서 가장 얼리 스테이지 그 에러의 전파를 차단하고 그 에러 사항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레벨의 관리자가 관여를 해서 그 상황을 해소할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상으로 다 정의된 사전 기준 정보에 인해서 준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설비 측면, 품질 관리 측면, 시스템 관리 측면 어떨 때는 ICT 전산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단절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상에 뭐 중대한 DB에 락이 걸려서 그 이벤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거기서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간다든지 그러면 제조 현장에서는 가공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 전산 시스템에서 가공이 멈춰져서 생산이 멎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다 그 얼람이라는 걸 통해서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동으로 낫을 홀드하는 기능이라든지 설비를 아예 홀드를 한다든지 필터링 하는 화면에 막 그 빨간색 얼람을 해준다든지 요새는 SMS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메일이나 또 카톡 아니면 뭐 그 우리 SMS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 서버를 통해서 자동으로 푸시 메시지를 유발해서 관리자한테 그냥 계속 그런 걸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거나 최소한 조치는 취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오류 사항이 전파되거나 파급되지는 않도록 막는 거 이거가 열람의 핵심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관리는 설비 상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공이 시작되면은 런 상태로 바뀌고 가공이 완료되면 아이들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 설비 상태는 그 세미 이펜 스탠더드라고 해서 그 설비가 가동될 수 있는 상태인지 가동이 아예 불가능한 뭐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고장인 상태인지 큰 단위가 있고 그 각각도 이제 가동 상태인 중에서도 런인지 아이들이 아니면은 그 약간 홀드된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국제 표준으로 정의되어 놓은 그 이펜 스탠더드라는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이제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베이시컬리는 run, idle, PM 다운, 뭐 이 정도의 상태를 관리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매뉴얼로 사용자가 상태를 이제 바꿔주는 걸 입력을 해주거나, 아니면 설비단에서 자동으로 EAP는 이제 설비 자동화를 그러니까 연계가 됐을 때 중간 연계해주는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트래픽 컨트롤 해주고 이제 설비에서 올라오는 형태의 이벤트와 MES에서 받아들이는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컴퓨트해주는 이런 기능들 중간에 이제 EAP라고 하는 것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설비 상태를 업다운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보통 이제 그 통합 모니터링 이따가 보시게 될 텐데 통합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어떤 설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체 그 제조 현장을 이제 훤히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비가
다운, PM 이런 거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고 그 설비를 클릭해 보면은 어떤 지금 랏이 가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랏을 또 클릭하면 어떤 이력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는 게 설비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니터링 연계는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니터링, 트래킹, 추적성, 정방향, 역방향 추적 이런 것들을 위한 기능인데 설비 모니터링이 이제 그런 기능인데 뒤에 나오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보전은 이거는 이제 약간 진화된 형태의 설비 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설비를 어느 설비나 끊임없이 무한대로 돌려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설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비마다 스탠더드하게 이 장비들은 이런 설비의 이런 타입의 장비들은 어떤 기간에 반드시 유지 보수를 한 번씩 거쳐라 하는 것들을 다 기준적으로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관리도 하고 또 그 설비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어서 설비 유지 보수를 할지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정의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수시로 해야 될 거,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설비를 임의로 그 실제 생산품이 아닌 그 테스트 가공품을 통해서 반드시 한 번씩은 돌려보고 이상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 가동에 투입해라. 뭐 이런 등등의 가이드라인이 설비별로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상으로 다 관리를 해서 그 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설비 보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상에 대한 자동 감지를 해서 그 예비 이걸 이제 보전이라고 하는데 설비들이 이제 진동을 다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설비가 가동을 하면 모터가 다 장착이 돼서 대부분 가동을 하는데 첨단 장비는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터가 가동을 해서 기계적으로 동작을 유발하는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모터에 의해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 그런 어떤 기둥 같은 거가 있겠죠. 뭐 지면에 부착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동 같은 것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진동 사람의 혈액 안에 혈액의 요소를 갖고 건강 상태를 보듯이 진동을 측정을 해서 진동에 의해서 그걸 AI 분석이나 빅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해서 수준 이상의 진동, 이상한 진동을 유발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상으로 판별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좀 진화된 추가 기능이라고 부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MES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 고가의 장비이고 또 공정상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이 크거나 이럴 때는 그걸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방 차원에서의 예지 보전이라는 기능들도 구현을 해서 같이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관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모니터링 컨트롤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인터페이스에서 자동으로 유발되는 그런 이벤트,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벤트 이런 걸 통해서 그 시스템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현장감이 생생하게 할 수 이런 동영상 이게 이제 실제 구미 금호공대 이번에 테스트베드 그 시스템 도면인데 이게 이제 실제 모습처럼 보여지면 실제 투입되는 데서부터 가공되는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트래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한다면 이 기능을 이 하나의 화면을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모든 기능들을 여기에다 이벤트를 입력하거나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여기 한 화면을 통합 화면을 통해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이걸 FMB라고 부르는데 탭 모니터링 보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능을 통해서 현장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바라보고 필요한 부분, 막히는 부분을 바로 즉시 확인하고 이상 발생을 즉시 확인하고 작업자의 어떤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동시에 전체 생산 효율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랩토프는 뭐 그런 사항들에 대한 랩토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재에 대한 거, 공정에 대한 거, 완성품에 대한 사항, 이런 돌아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그런 것도 KPI들을 다 프로세스 인디케이터,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다 관리를 하고 이런 걸 이제 대형 화면에 사무실에 딱 띄워놓고 현재 이 KPI 대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 이런 기능들도 이제 MES 기능의 주요한 기능이고 결국은 이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아까 그런 많은 것들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이 이렇게 이제 관련된 레포트가 있고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ERP라든지 이 MES가 이제 다 주변 시스템하고 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 전사 자원 관리 시스템 ERP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쪽에서 아까 그 MES 쪽에서 컬렉트한 정보를 다 그 빅데이터에 연계된 시스템으로 넘겨줘서 그쪽의 빅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든지 그때 AI 추론 모델에 의해서 설비 예지 보전이라든지 생산품에 대한 분석이 자동 분석이라든지 검 계측 결과의 자동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AI 모델 쪽으로 데이터를 또 다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연계하는 중간 과정에서 이미지가 게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외에도 창고 관리라든지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아니면 뭐 다양한 그 워크 플래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도 중요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DB to DB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프카, 플룸 뭐 이런 그 오픈 소스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요새 API 형태나 아니면 또 REST API 이런 걸 통해서 연계할 수도 있고 뭐 모든 요즘 나오는 통신 방식이 다 동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고, 아까 이상 발생의 이상 전파, 상황 전파하는 거는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설비 인터페이스는 생산 설비, 검사 설비, 반송 설비, 이게 이제 반도체 같으면은 그 에리어가 공정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이 넓기 때문에 그 가공품들이 천장에 있는 그 반송 트랙을 타고 자동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송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반송 시스템, TC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또 로봇 AGV를 통해서 또 설비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금호공대 테스트베드도 AGV를 통해서 이제 그 물품이 이동하게 될 건데 그런 설비들과의 자동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한다거나 설비 반송 시스템 이런 연계 같은 것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고 그런 연계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EAP 같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트래픽 컨트롤이나 포매팅 이런 것들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는 뭐 상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설비 리스트 이제 그런 부분들 예시로 좀 해봤는데 렉, AGV, 로봇 암, 컨베이어, 뭐 CNC 머신, 어셈블러, 비전 인스펙터 뭐 여러 가지 그런 설비들을 이제 컨트롤러들과 연계해서 이제 연계하는 이런 거를 예시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설비 인터페이스는 이거는 약간 딥다운된 얘기인데 설비와 MES가 어떤 시퀀스로 통신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지금 여기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품질 관리는 아까 원자재에 대한 그런 검사,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검사, 최종적으로 완성 제품이 출하되기 위한 검사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검사들을 수행한 검사 내역을 기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그래서 일렉트로니컬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화된 방식으로 사전에 정의된 항목에 준해서 그 리밋에 준해서 그런 검사한 내용과 검사할 기준에 대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데이터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SPC라든지 SPC도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값이 어퍼 리밋이 스펙상으로 요 안에 통돼야만 반드시 이제 합격점이라고 볼 수 있는 스펙상의 리밋이 있고 스펙이 가기 전에 요 안에 컨트롤을 해야 되는 리밋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컨트롤 리밋, 스펙 리밋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타겟이 있으면 이게 이제 뭐 세븐 룰이 있죠. 허깅, 뭐 한쪽으로 트렌드
이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아웃 오브 컨트롤 가스로 벗어난다든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서도 일정한 경향으로만 흐른다든지 아니면 한쪽 위쪽에만 집중돼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웨스턴 유니언 룰이라고 하는데 룰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룰들을 어떤 것을 우리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유의미하고 가장 적절하냐 이런 걸 또 관리만 그립다 해야 된다고 해서 좋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해서 관리하는 이런 SPC 시스템이 있는데 실시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현장에서의 즉시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수준에 한해서 이런 SPC 컨트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MS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EDC, SPC 말씀드렸고요. 출하 관리는 포장을 하는데 이제 고객사 시스템에서 받아들이는 시스템 그 입고 단위로 이걸 포장을 해 출하를 해야 때문에 고객마다 하나의 공장에서도 그 오더를 내린 고객, 의뢰한 고객에 맞춰서 출하 시스템을 여러 개 다른 형태로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박스 포장을 한다든지 뭐 트럭이 쓸 수 있는 컨테이너가 된다든지 그리고 그것도 라벨도 각 제품에 붙여야 되는지 박스에 붙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을 고객의 관점에서 다 정의를 해서 이거를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고객 스페시픽하게 라벨도 프린팅하고 QR이냐 바코드냐 뭐 2D냐 뭐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을 받아서 이걸 하게 됩니다. 네, 다 이런 걸 수행하기 위한 그 UI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이고요. 시스템 관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관리자와 실제 작업자, 또 작업자 그룹, 그 작업자별로 어떤 화면 단위를 이 작업자가 실제 취급해야 되는 화면인지 어떤 건 불필요한 뭐 화면들 다 띄워줘서 헷갈리게 혼동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메뉴를 다 작업자별로 다르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국어,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다 멀티플 랭귀지를 스타트업 할 때 랭귀지를 지정하면 그 언어로 나오도록 용어 자체도 다 멀티내셔널 랭귀지 그 레파지토리에 다 등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작업 캘린더, 작업 시프트 관리라든지 뭐 공휴일, 일요일, 휴무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작업할지 이런 것들 다 캘린더에 넣고 작업자가 작업해야 될 시프트나 아니면 작업일이 아닌 공휴일인데 작업을 하려고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캘린더 관리도 하고 또 권한 관리, 가장 중요한 권한 관리가 있고 시프트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발생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량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보류해야 되는 거, 보류했다 다시 재개시키는 거, 랏을 폐기해야 되는 거, 랏이 정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완료라고 끝까지 가지 않은 이 정도는 그냥 완료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걸 터미네이트 한다든지 랏을 쪼개야 되는 거, 랏을 쪼갠 것들을 재가공을 한 것들끼리 또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가공을 해야 돼. 머지를 하는 거, 리웍을 하는 거, 리웍에서 리턴을 하는 거, 장비를 홀드하는 거. 아까는 이 랏은 가공하지 마. 라면 장비 홀드는 이 장비에서는 가공하지 마.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서 입력하는 게 장비 홀드라고 할 수 있고, 자재 홀드. 이 자재는 관리자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자재 홀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검계층, 리테스트 상황. 공정 간 윈도우 타임 오류, SPC, 아까 그 스펙, 실시간으로 보니까 어떤 컨트롤 리밋을 막 벗어났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홀드를 한다든지, 관리자 알람을 띄운다든지 해서 에러가 갑자기 권리 스테이지에 멈춰서 감사되지 않도록 하는 거. 레시피 오류. 레시피를 어떤 공정에서 그 레시피를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걸 썼다든지 아니면 레시피 자체를 또 이걸 컴퓨터라이즈 레시피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라고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가공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그 고도화된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알아서 구동을 하면서 컴퓨터의 동작과 연계시켜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같은 거를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공정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관리를 따로 RMS라고 부르는데 레시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프로덕트고 시장도 크고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 파라미터가 수정을 시키는 것도 임의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레시피를 먼저 홀드를 하고 관리자가 이제 사용할 수 없게끔 홀드를 하고 그걸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튜닝을 하고 검증을 하고 다시 사용해도 좋다라는 어떤 인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막 뭐 임의로 바꿔서 수정을 한다든가 뭐 엄청난 손실이 유발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패치를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들, 장비 상태의 오류, 장비 PM 주기가 지났는데 계속 장비를 뭐 가동을 한다든지 이런 가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가공이 된 것 같아도 PM 지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재 안전재고가 떨어져 가면은 사전에 알려서 그 빨리빨리 자재가 미리 준비가 돼야지 기계가 놀면 이런 게 다 그 가동률, 효율성, 생산성, 나중에 그런 게 다 이제 그 생산 현장에 대한 성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자재 안전재고 적시에 항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런 등등도 사전에 알려서 유발하는 문제, 시스템 시나리오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은 보통 듀얼 시스템으로 해서 고가형성 시스템으로 해서 넌스톱 그래서 보통 이중화를 구성을 하고요. L3 스위치나 L4 요새는 로드 밸런싱까지 하는 L4 스위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가형으로 구성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MES 서버가 구동하기 위한 백엔드 시스템이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새는 태블릿이나 PC, 모바일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엔드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런 엔드 디바이스에서 웹 베이스로 연계를 해서 서버에 구동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또 요새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죠. 마리아라든지 포스트그리라든지 또 상용으로 티베로, MS SQL, 오라클 다양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컨피그러블하게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의 MES 제품이라고 하면 다 이런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양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요. 네, 이상으로 MES를 정말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혼동이 되시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런 MES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어떤 기능이구나 스마트 공장에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스마트화에 구현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조금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ow-code development platform, Automn.